말하기를 코칭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 삶 자체가 바뀌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직 아나운서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고 있는 스피치 강사 우설입니다.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설리는 책 잘 읽는구나 약간 이 소리에 되게 큰 소리로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져서 친구들도 설리 너는 목소리가 또랑또랑 해서 참 좋아, 듣기 좋아,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하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대학교 때 학교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 말하기의 영역, 그리고 말하기를 코칭하고 교육하는 일은 상대방의 강점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말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말하기를 배우고 똑같은 느낌으로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아니면 강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것들 중심으로 더 많이 트레이닝해서 개발이 되면 그 사람만의 어떤 경쟁력 있는 스피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점을 갖고 있지, 표현에 있어서 어떤 강점이 있지, 이런 숨은 재능이나 숨은 역량들을 빨리 캐치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트레이닝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스피치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를 좀 분석을 해드려요. 스피치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좋아져요가 아니라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싶은지에 대한 약간 방향성? 네,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같이 설정한 다음에 트레이닝이 들어가죠. 사실 스피치 발음이 됐건 제스처가 됐건 한 가지 요소를 바꾸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바뀌어요. 네. 그래서 소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 입을 크게 벌려서 이야기를 하려면 발음이 좋아져야 되고, 그렇게 발음 연습을 하다 보면 입모양이 바뀌게 되고, 카메라를 보고 연습하면 내 표정과 눈빛이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말하기를 코칭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 삶 자체가 바뀌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말의 힘을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공교육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발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발표가 어떻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좀 더 해볼까? 라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그 좋은 컨텐츠를 바탕으로 그 사교육에서 하지 않지만 이 책으로도 뭔가 그 내용을 중간 부분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 꼭 아이들을 위한 스피치 책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50가지 시리즈를 우연히 읽고 이거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시리즈가 모두 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션을 수행하는, 네,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도 내가 해보면서 체크하고 그 다음 미션을 완료해 나가는 그런 재미를 주게 되면 이게 지루하게 뭔가 가르치는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가벼운 이런 미션들을 하나하나 수행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역설적 강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주거나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막 떨리잖아요. 그러면 긴장하지 마, 떨지 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긴장을 주게 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 오히려 떨게 냅두는 거죠. 그리고 더 떨어보는 거예요. 이 공포를 마주했을 때 오히려 그 공포를 더 마주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발표하기 전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되게 많이 상상해요.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분명 다들 내 발표가 별로라고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깨부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사용하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인데 너무너무 떨려요. 너무너무 떨리는데 이 상황을 막 피하고도 싶고 그 다음에 이 떨리는 모습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완전히 딴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마음의 채널을, 자기만의 채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두려울 때, 떨릴 때 그 안에 담겨질 프로그램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놀았던 일, 아니면 누가 방구를 껴서 되게 웃겼던 일,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놓고 내가 떨릴 때 그 채널로 빨리 돌려서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말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장르를 가리지 말고 다양하게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말을 듣는 사람의 대상이 되게 중요한데 그 대상이 정말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스피치 강사는 특히나 주제 자체가 스피치 강의, 스피치 특강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앞에 뭐가 붙어요. 조직 안에서 상사와의 갈등, 네, 고객과의 만남, 그리고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지식들이나 경험들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각의 영역에서 말하기가 빠질 수는 없거든요. 일반 회사 직장인이지만 회의를 정말 많이 참여한 사람 같은 경우는 회의 진행 스킬에 대해서 사실은 강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승무원 출신 분들은 고객과 응대를 하면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스피치를 또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스피치 강사를 원하신다면 말에 대해서 평상시에 좀 적극적으로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고, 두 번째는 자기의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 안에서 어떤 말하기가 적용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걸 컨텐츠화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저는 스피치 강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대인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